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1월 4주차 토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인데요. 자, 토요경마는 서울경마 11월 18일 화요일에 이 주로 정지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두께 조절을 하고 모래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깔면서 두께 조절하고 이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인데, 항상 이렇게 서울에서 모래를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주로가 안쪽이 무거워지든 바깥쪽이 무거워지든 무슨 현상이 좀 항상 생겼었어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주로 이 두께 조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화요일에 정지 작업이 좀 있었다.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토요일은 괜찮아요. 모든 기수들이 토요일 말을 타고 있어서 괜찮은데, 일요일에 부산에 대상경주가 2개나 있다 보니 서울의 A급 기수들이 모두 다 자리를 비운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일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지금 비주류 기수들이 인기마필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 좀 해당 요일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해당 요일에 기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판단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리 이 부분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 일단 토요일 주로 정지 작업과 같이, 자, 6경주와 11경주, 저는 이 중간에 6경주, 마지막에 11경주를 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딱 입맛에 맞는 경주들을 골라놨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4번 금적산, 그리고 9번 스마트 해성 2마리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최범현 기수는 너무 복승률이 좋아서 나오기만 하면 팔려요. 더군다나 스마트 해성은 직전에 이제 데뷔전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죠. 늘어난 1200m에 당연히 팔려주는 마필이고, 금적산 역시도 장추열 기수 기승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3번 운주클리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운주클리어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훈련 상태도 좋아요. 일단은 훈련도 좋았고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기본기도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3번, 4번, 9번 이 3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봐야 되는 복병 마필은 뭐냐? 저는 이 안쪽에 재성블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우주 기수가 부산에서는 정말 기수 취급도 못 받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기수였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또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른데, 요 근래에 이제 정우주 기수 말 타는 걸 보면 훈련 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를 많이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좀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자, 정우주 기수가 경주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씁니다. 작전을 많이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상황에 맞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경주 중반에 많이 보여주고는 하는데, 또 정우주 기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훈련시킬 때 보면 정말 열심히 칼을 가는 말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기가 막 신경을 써가지고 공을 들이는 그런 마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재성블루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였던 기본기도 좋았던 마필일 뿐더러 훈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훈련 과정도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재성블루가 아예 안 팔리는 백판 마필이긴 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착만 들어와도 돈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삼복승식에서 배당이 많이 나왔던 마필들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재성블루 역시도 복승식도 삼복승식도 배당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울 1경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복병 마필은 재성블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8번 리플렉트. 8번 리플렉트는 직전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자, 그리고 9번 청산무사.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CC1 기수가 기승해서 잘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상범 기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조상범 기수가 CC1 기수처럼 좀 잘 전개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봐야지 알겠고,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려주는 게 역시 최범면이죠. 블랙킹덤입니다. 이 세 마리는 경주를 다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이미 보여준 발걸음들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상태 역시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봐야 될 복병 마필이 좀 있죠. 또 우연치 않게 2번이에요. 이 경주도 2번, 1경주도 2번이었는데, 자, 로드 트위트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로드 트위트는 데뷔전을 치르고 있어요. 데뷔전. 주행검사 때 보여준 게 다예요. 근데 이 주행검사 때 로드 트위트가 보여줬던 기본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발걸음도 괜찮았고 가벼운 모습이었고, 그 망아지들을 볼 때 저는 좀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몸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거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자기가 이제 경주를 주행검사 때 처음 이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자, 그런데 어떻게 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도 못 잡는 애들, 뭐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 경주를 뛰는데, 자, 그 모습 속에서 다들 어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몸을 쓴다는 거는, 발걸음으로 몸을 쓴다는 건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을 시켜가지고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타고난 그거를 훈련으로 커버하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갭이 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몸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그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로드 트위트가 좋더라고요. 몸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수축 이완 이게 잘 돼야지 말이 이제 좀 보폭도 좋고 잘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로드 트위트가 그런 스타일이더라. 자, 그래서 훈련도 보니까 좋아요. 이번 이경주 역시 안쪽 2번에 로드 트위트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역시 경주 경험이 있는 하이마운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마운틴이 직전 데뷔전 1000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m를 뛰었는데 올라오는 끝걸음은 후미권의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은 좋았는데 1000m 단거리에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앞에서 1000m는 뿅뿅하고 가잖아요. 앞에 가는 말들이 한 바퀴씩 돌아버리니까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올라오다 그냥 끝났어.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가 1200으로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4번 정상이어로하고 안쪽에 2번 위즈파이터. 이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는 데뷔전이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인데 상태가 좋아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도 좋고 훈련 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고. 자, 그래서 뛰었던 하이마운틴 그리고 주행검사에서 좋은 발걸음 보였던 두 마리가 팔려주는 경주인데, 자, 여기서도 인기마 말고 복병마를 좀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마는 뭐냐? 이름 아마 안 잃어버리실 거예요. 삼조국. 신라시대인가요? 아무튼 엄청 오래전에 그 삼조국 그 깃발 있던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닭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삼조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삼조고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아까도 이경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망아지들은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삼조고도 이경주의 복병마처럼 몸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운 모습에 좋은 보폭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 싹수가 좀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물론 안쪽에 하이마운틴이라든지 정상이어로 위즈파이터 말 좋죠. 말 다 좋은데 삼조고도 만만치 않더라 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오히려 1200이면은 스타트가 워낙 빠르면 안쪽이 좋겠지만, 워낙 빠른 스타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설프게 안쪽에 있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에 갇혀가지고 흐름을 내가 이제 나의 발걸음대로 내 페이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경마라는 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앞에 차가 내가 아무리 5000cc 차래도 뭉 밟으면 쫙 갈 수 있지만 앞에 교통이 막혀 있어요. 앞에 차가 못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차에 맞춰서 가야지. 자, 이 똑같아요.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지금 힘이 좋아. 근데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앞에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은 막 가겠다고 자꾸 기수한테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기수는 안 돼 하고 잡아서, 그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자체 고로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뛰려고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데 기수는 계속 땡기고 있고, 그러니까 말은 계속 뛰는데 기수가 가지마 해버리면, 일부러 가지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마 하는데 나중에 말이 에이 그럼 나 안 뛰어. 그러고 결승선에서 안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타다 보면. 자, 그래서 안쪽에 어설프게 갇혀가지고 고로시 당하는 말들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외곽에서 쭉 해가지고 내 걸음, 내 페이스대로 쭉 따라가면, 그 흐름을 맞춰가지고 가면 결승선에서 말이 신나가지고 뛰는데, 중간에 말이 가는 거를 땡겨버리면 이게 말이 이제 결승선에서 안 뛰는 거지.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곽 게이트가 3조고가 뛰기가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트 조건도 좋고 전개도 좋고, 자, 그래서 3경주에 봐야 될 복병 마필은 3조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3번 라온 피날레. 조제루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라온 피날레는 직전에도 조제루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10번 마이티 비트입니다. 자, 이게 조금 그래요. 마이티 비트. 그러니까 마이티 비트가 9월에 뛰었대 CC홍이었죠. 그러니까 CC홍이 기승했을 때 모습을 보면 잘 오다가 결승선에서 진로가 한번 막혀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이 진로 방해를 해가지고 진로가 막혀서 그걸 뚫고 오면서도 착순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주의 모습을 보면, 복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저거 저렇게 진로가 막히고 저렇게 왔어? 그럼 다음번에 무조건 잘 뛰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전 경주 저도 세게 봤죠. 근데 웬일입니까? 말이 생각보다 못 뛰었어요. 못 뛰어가지고 또 착순해 오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또 외곽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로, 이번에는 이동화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전에도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뛰어줄지. 분명히 발걸음은 있는 놈인데 직전에 생각보다 좀 못 뛰었고, 자, 안쪽에 트리플 8m가 있습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게이트 조건도 좋고 뭐 뛰었던 발걸음도 있고, 그러니까 세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죠. 근데 직전에 이 마이티 비트도 좀 아쉬웠는데, 이만큼 아쉬웠던 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워풀 임팩트입니다. 파워풀 임팩트. 그러니까 파워풀 임팩트가 직전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복귀 내용으로는 어떠냐면, 송재철 기수가 조금 더 잘 탈 수 있었는데 좀 기수의 기승술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요. 요즘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예전에 송재철 기수답지 않게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다음번에 기수가 바뀌면은 더 잘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송재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돈 거죠. 직전처럼 송재철 기수가 딱 그렇게밖에 안 돼서, 아, 역시 3착 4착 오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송재철 기수가 직전에 내가 이 부분이 좀 아쉬웠지 라는 거를 자기가 자각을 했으면, 이번에는 직전에 타봤으니까, 타보고 깨졌으니까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잘 타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송재철 기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여하튼지 간에 그런 이유로다가 직전에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뛰었던 마필, 이 7번 파워풀 임팩트인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 기승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잘 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접전인데 8번 퀀텀 K,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기 1위예요. 근데 이게 퀀텀 K가 시원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아닌데, 편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등 떠밀려 인기 1위로 팔려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말도 못 믿겠죠. 기수도 못 믿겠죠. 마방도 저는 좀 못 믿겠고. 자, 이 여러모로 좀 못 믿는 인기 1위짜리.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깜빡이를 만드는 게 송당 황태자입니다. 임다빈 기수. 임다빈 기수도 그렇고 유승환 기수도 그렇고 인기말을 탔을 때 불안한 기수 1, 2, 3 안에 들어가는 기수들이죠. 그래서 불안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팔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경주 같았으면 이 유승환, 임다빈 기수가 이런 말들을 탔을 때 이렇게 세게 안 팔리죠. 근데 편성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 팔려주는 거예요. 얘네 두 마리가. 등 떠밀려서. 자, 그런데 그래도 저는 못 믿는 건 못 믿겠고, 9번 이제 왕최고예요. 왕최고 역시도 빅투아르 기수. 그러니까 빅투아르 기수가 뭐 임다빈, 유승환, 빅투아르 세 기수 중에 빅투아르가 좀 낫죠. 그래도 좀 낫기는 한데, 왕최고 역시도 지금 15번 뛰면서
우승 한 번도 못 탔던 마필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송당 황태자도 11번 뛰면서 우승이 없어요. 왕초고도 15번 뛰면서 우승이 없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노려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일요일 부산 메인에서 15번 뛰면서 한 번 이착도 못 들어오는 말을 갖다가 제가 메인 승부에 놓고 때리고, 그 전 경주도 서울에 35번을 뛰면서 1착, 2착 한 번도 못 들어온 말을 메인 승부에 놓고 때렸어요. 그렇게 놓고 때려야 될 경주들이 있어요. 편성에 보면. 그럼 이제 들어오면 좋은 거죠. 자, 근데 송당황태자나 왕초보가 이 편성에서 뭐 11번에 빵빵, 12번, 15번에 빵빵이라고 그래도 놓고 가기에는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오히려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편성에서 항상 보면 이 기수가 이런 편성에 잘 타더라고. 문정균 기수가. 문정균 기수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괜찮은 게 뭐냐면, 저보다 4살 많은가? 4살인가 5살인가 많은데, 이제 문정균 선배가, 기수가, 아직까지 말 탈 때 경주 때 결승선에서 몰고 때리는 걸 보면 힘이 후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박태종 기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뭐 연속으로 2경주, 3경주를 타버리면 3번째, 4번째 경주에서 기수가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액션들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정균 기수는 아직 이제 쉬운 초반이라서 그러지 않더라고. 딱 몰고 때릴 때 보면 그래도 30살 애들하고 견주어 봐서 밀리지 않아. 승부 걸리면 제대로 타줘요. 항상 이런 편성에서 문정균 기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는 맥스파티가 게이트가 또 외곽이고, 얘는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았을 때는 못 뜁니다. 이 맥스파티라는 말 자체가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말 각질의 전개도 잘 나와. 그리고 또 기수도 문정균이 기승을 했어. 다른 인기 마필들을 못 믿겠어.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왠지 문정균 기수가 잘 타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복병 마필로 맥스파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좋죠. 8번 최광스피드. 요즘에 이제 저번 주에도 보면 지금 권중석 기수, 우인철 기수가 정말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그 뭐 문세영, 조경호가 데뷔했을 때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요 근래 기수, 그러니까 데뷔했던 기수들이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데뷔했던 기수들 중에 존재감 있는 기수가 있었던가요? 전혀 기억에 남는 기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권중석 기수, 우인철 기수가 그거를 정말 오랜만에 좀 깨줬습니다. 잘 타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 잘 타는 거 말고 말 타는 경주 내용 자체를 보면 정말 기수답게, 아직 기수 데뷔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기수답게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고 다른 말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애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인철 기수가 감량을 받고 타고 있는데, 자, 이 최강 스피드라는 말이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발걸음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 뛰었는데, 자, 감량 이점까지 있어. 그렇다고 우인철이 못하냐? 뭐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으면 제가 뭐 이렇게 거품 물고 추천할 일도 없죠. 자, 하지만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자, 9번 썸돌무르 정우주 기수. 직전에도 외곽 8번 게이트 출발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탔어요. 잘 탔어요. 선행만 보내놓고 그 옆에서 잘 탔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게 4번 기대하라. 조재로 기수인데,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했을 때 발걸음이 좀 아쉬웠죠. 조금만 서둘렀으면 우승은 충분히 했었을 마필인데, 자, 그래서 얘네가 인기마잖아요. 이 3마리가. 근데 왜 여기에서 인기마 3마리가 좋은데 승부를 걸었냐, 드라이브를 걸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직전에 얘도 아쉬웠죠. 얘 직전에 아쉬워서 감량받고 있으니까 얘가 팔리죠. 얘도 직전에 아쉬웠으니까 팔리죠. 자, 얘들도 다 아쉬워서 직전에 뭔가 2% 부족했기 때문에 팔려주는데, 2% 부족했던 애들이 팔려주지만 여기는 5% 부족했던 놈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걔도 직전에 뭔가 좀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웠던 놈이에요. 이번에 그런 실수가 없다고 그러면
얘네들하고 맞짱 떠서 절대 질 말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기대하라 좋아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최강 스피드, 감량 2점, 말도 좋아요. 썸돌무르도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보고 있는 조찬훈이 보고 있는 복병도 여기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안 팔리는 복병을 놓고 배당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번 오섬퀸이죠. 오섬퀸 같은 경우는 그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는데 직전에 1800m를 뛰었습니다. 1800m를 선행 가서 뛰었는데 6마신 치고 2착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드래곤 판타지가 잘 뛰었죠. 자, 그래서 이제 2착을 들어온 건데 이번에 이제 또 선행 가겠죠. 경주 거리를 1600으로 줄였어. 1800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죠.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고. 자, 7번 스마트 테이크. 스마트 테이크는 지금 문세영 기수 기승인데 부담 중량이 5kg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kg가 올랐어요. 57 달고 뛰는데 앞말이 57 좀 무겁기는 하죠. 그래서 스마트 테이크 이런 그러니까 앞말 한정 경주에서도 앞말들이 부담 중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수말들하고 같이 뛰는 경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하지만 앞말 한정 경주에서도 앞말이 부담 중량이 이렇게 확 올라가면 4kg, 5kg 올라가면 좀 부담이 확실히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뭐 지금 앞말 한정 경주잖아요. 앞말들만 뛰고 있는 앞말 한정 경주기는 한데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말들이 이렇게 부담 중량이 갑자기 올랐을 때는 확실하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 4번 라이징모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이징모 같은 경우도 직전에 조제로 기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거예요. 그 직전 경주 글로벌 타이거인가요? 글로벌 타이거의 달맞이.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 이제 달맞이를 놓고 때렸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타이거가 승급전에 완전히 바닥을 왔죠. 달맞이 2착으로 왔어요. 선행 가자. 그러니까 선행주로 해서 선행을 가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고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린 건데 달맞이가 뛰었던 편성에서 달맞이를 못 잡았어. 그쵸? 앞에 가는 달맞이를. 라이징모가. 그게 좀 아쉬웠을 거예요. 조제루 기수. 근데 조제루 기수가 이번에는 조금 서둘러 준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직전 편성이 강편성은 아니었다. 그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있는 말이 뭐냐. 문정균 기수가 또 한 번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항상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세요. 서울의 기수들이 대상경주가 있어갖고 부산에 싹 내려갔어. 그 대상경주 타러 부산에 내려가는 기수들은 뭐예요? A급 기수들만 가요. A급 기수들. 대상경주 타러 가는데, 비싼 거. 근데 뭐 C급, D급짜리가 가겠어요? A급들이 가지죠. A급들이 서울에서 싹 빠지면 항상 문정균 기수가 나르더라고. 그쵸? 그런 기억 자주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근데 토요일 날은 A급 기수들이 다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정균 기수를 노리느냐? 직전에 이 손에 손잡고를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1400에서. 맞죠? 1400? 1400에 기승을 했는데 안타깝게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막 접전을 벌이면서 1마신 안에 이렇게 싸우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정균 기수가 거기에서 밀리지 않더라고. 뭐 운이 없어서 지기는 했는데 밀리지 않았어. 이번에 경주 거리도 1600이야. 그리고 뭐 인기 마필들 앞에 가서 뛰고 뭐 다 괜찮지만 손에 손잡고의 끝걸음도 만만치 않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직전에 문정균 기수가 타고 마필의 성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문정균 기수가 다시 한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던 손에 손잡고를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8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블러드 마운틴. 운 좋아요. 게이트 운이 좋아. 직전에도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도 1번 게이트. 직전에 1번 게이트 출발에 유승환 기수가 잘 탔습니다. 이번에도 1번 게이트라서 당연히 왕 대가리로 팔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4번 그레이스 루트. 자, 그레이스 루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을 지금 조한별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원이 탔던 말을 조한별이 받아서 타는데 임기원만큼 탈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다다시 이제 우리 또
김옥성 기수가 기승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김옥성 기수 내년에 이제 은퇴하실 예정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김옥성 기수가 직전에 이 금왕명장이 뛰는 모습을 보면 김옥성 기수가 2차로 왔는데 자 그때 당시 모습을 보면 뭐냐면 상대마필이었던 명진불패 그러니까 명진불패를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때 빅투아르 기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왕명장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빅투아르 기수가 명진불패를 타고 실수를 안 했으면 얘는 3차 들어왔겠죠. 얘는 믿을 수가 있어요. 뭐 김옥성 기수의 금왕명장 뭐 들어와야 들어오는 말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 경주 보고 있는 보병마필이 뭐냐? 추풍령입니다. 추풍령.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감량받아야 되는데 검중석이 탔는데 플러스 1.5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전 경주가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였죠. 이혁 기수였네요. 이혁 기수가 3등급의 점핑을 출전했어. 점핑. 그러니까 3등급의 점핑 출전을 하니까 부담 중량이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었는데 왜 점핑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4등급에서 부담 중량이 계속 높아. 그러니까 막 계속 높게 달고 뛰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3등급의 점핑 출전을 시켜봤는데 뭐 그래도 안 되죠. 4등급의 발걸음이 없으니까. 자 이번에 감량으로 권중석 기수가 아니면은 57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금 53을 달았어. 직전에 3등급을 뛰어. 그러니까 직전에 꼴등 온 거는 3등급 경주에서 꼴등 온 거고 이번에 4등급. 제대로 4등급에 들어온 거예요.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이 있고 끝걸음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에 이제 블러드 마운틴이라는 아주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인기마가 있지만 감량 조건 좋은 이 추풍령도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7번 흥행돌풍. 그러니까 감량이 1.5 승급전이죠. 승급전. 그러니까 승급전인데 저 직전에도 계속적으로 선행 가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뭐 선행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승급전은 승급전이다. 무전균 기수가 오늘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인기말은 이거 처음 탄 거죠. 제가 2번 추천드렸던 거는 복병마 2마리를 추천드렸던 거고 인기말은 지금 문정균 기수가 처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8번 나소챗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아쉬웠죠. 여기에 이제 6번 별콩까지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는 별콩까지. 그러니까 별콩하고 나소챗은 직전 경주 모습이 아쉬웠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더 팔려주고 있고 흥행돌풍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서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3마리는 다 괜찮죠. 인기말 3마리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흥행돌풍이죠. 선행도 갈 수 있고 성장세가 별콩이나 나소챗은 이미 발걸음이 다 나온 말들이고 흥행돌풍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흥행돌풍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고 싶은 복병은 뭐냐? 스터닝 머니가 되겠습니다.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루이스 기수는 뭐 한국에 오자마자 뭐 기승을 하면서 낙마 사고가 좀 있어서 안타깝긴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뭐 외국에 와가지고 뭐 경주 타는 첫날부터 이렇게 사고를 당해버리면 참 안 좋은데 기분이 진짜 안 좋은데 그나마 좀 다행이고 자 스터닝 머니를 왜 보느냐 얘가 뛰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뭐 후미권에 대기하고 있다가 무빙 전개라고 그러죠. 반대편 직선주로에서 외곽으로 빼서 3, 4코너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코너를 돌기 전에는 무조건 앞선에 갖다 붙여놔야 돼. 근데 그 3, 4코너를 돌아가는데 얘가 뒤에 있다. 결승선에서 못 뛰죠 그러면. 잘 못 뛰어. 이런 마필들은 좀 그렇게 성격이 좀 까다라고 까칠해가지고 자기가 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가 잘 뛰거든 결승선에서. 자 스택머니가 그래요. 무빙을 해서 앞에다 붙여놓고 3, 4코너 마지막 코너를 돌 때는 선입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말이 별로 없어야 결승선에서 모래 안 맞고 자기가 뚫고 나가면서 신나게 자기가 뛰거든요. 근데 결승선에 딱 갔는데 막 내 앞에 말이 많아. 모래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안 뛰어. 말 성격이 까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택머니를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루이스 기수 말 타는 걸 보니까 잘 타요.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CC용도 그렇고 헤리카심도 그렇고 들어올 때 초반에는 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뭐 여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근데 루이스 기수도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괜찮더라. 그래서 그 정도의 작전 수행 능력은 갖추고 있는 기수라서 자, 이번 경주 봐야 될 복병마필은 전개에 좀 까다롭지만 해낼 수 있는 스터닝 머니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4번 오늘도 스마일이죠.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오늘도 스마일. 승급전인데 또 감량, 24주의 공백을 가지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조심해야죠. 인기 1위야. 공백 가지고 승급전인데 인기 1위. 일단은 그렇고. 자, 인기 2위는 원더풀로드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얘도 마이너스 3.5, 얘도 승급전. 얘도 승급전. 자,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는 인기맛 뭐예요? 여기에 이제 8번 용비태양도 팔려줘. 얘도 승급전. 용비태양도 승급전. 인기맛 3마리가 다 승급전입니다. 다. 인기맛 3마리가. 왜 인기맛 3마리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이 왜 다 팔리냐? 약하니까, 편성이. 지금까지 3등급에서 지금 뛰고 있던 애들이 보잘게 없으니까 4등급에 막 올라온 애들이 팔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쵸? 6번.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주들, 그러니까 등 떠밀려 팔려주고는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 배당이 터져요. 왜? 그러니까 얘네들이 능력이 좋아갖고 팔리는 건 아니거든. 특히나 용비태양 같은 경우에, 직전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승급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야, 김성현이 같아가지고 우승으로 왔으면 말이 얼마나 센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전에는 김성현 기수가 진짜 운이 좋아.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한 번씩 잘 타는 거 잘 타요. 저도 이제 잘 탈 때는 김성현이 잘 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에는 김성현이 잘 탔다기보다는 운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어. 그러니까 왜 운이 좋았냐. 용비태양이 앞에 가면서 뛰는 말이잖아요. 선행 가면서 뛰는 말인데, 직전에 김성현 기수가 스타트가 늦었어. 굴뚝하면서 늦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앞에 갔어. 선행 갔어요. 어떻게? 야, 이 김성현 대가리 하라고 늦어가지고 김성현 기수가 3번이었나요? 3번 게이트 딱 가고 있는데 앞에 안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야, 너 앞에 가. 그런 듯이 앞에 길이 쫙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늦었는데도 싹 중속으로 앞에를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기수들이 조금만 빨리 가서 앞에 진로를 막아버렸으면 얘 그때 모래 맞고 꼴등 왔어요.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꼴등 왔을 거야. 근데 앞에 열렸어. 길이. 김성현 기수 선행가라고 길이 열려버렸네. 그러니까 앞에 가서 왔어요. 자, 그러고 이제 승급전이야.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저렇게 뛰었던 말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저는 얘를 좀 보고 싶어요. 골드 드래곤이라는 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곽 게이트 출발인 것도 마음에 들고,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에요. 있는 기본기고 좋은 괜찮은 마필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아세요. 뭘 아느냐? 배당판에 바람이 분다. 기수 바람이냐? 조교사 바람이냐? 마주 바람이냐? 예상가 바람이냐? 이게 이 바람의 이 냄새가 나거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경마 오래 하셨던 분들. 이 배당판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이 태풍이나 바람이 어디서 온 건가? 어느 냄새가 풍기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 골든 드래곤도 분명히 바람이 불면 더 사야 될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깊은 얘기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바람이 부는 조건이에요, 얘가. 그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 안 불면, 접어놔야 되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마필이기 때문에, 골든 드래곤도 배당판 선생님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경주 복병 마필, 기본기 튼튼한 골든 드래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이 객장에 나가신 분들은 10경주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마지막 경주는 또 이게
캄캄하잖아요. 야간 경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경주 라이트가 켜지고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 가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서 내가 노리는 복병이 선행 가는 말이면 더없이 좋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이 돼요. 마지막 경주지 또 야간 경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얘는 여기서 놓치면 진짜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잡았습니다. 요 근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찬훈이 요 근래 보면 이제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항상 강했잖아요. 뭐 9, 10, 11경주 뭐 다 계속 연타로 막 주력으로 계속 잡아내면서 요 근래 이제 성적이 좋아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토요일은 좀 제가 약했어요. 요 근래. 토요일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거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좀 실망이 많이 있으셨을 건데 이번 11경주는 꼭 좀 잡아내겠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이 진짜 여기서는 너네 그러니까 편성을 딱 보자마자 야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걸렸구나. 이거 메인이구나. 딱 제가 별표 딱 친 그 경주예요. 11경주. 그러니까 뭐 인기 마필들이 뛰는 그러니까 뭐 3번 캡틴 PK 그리고 안쪽에 1번 벌교 베리타스 5번 섀도우 헌터 이 인기 마필 3마리인데 얘네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승부를 잡는 이유는 인기 마필들이 부단할 때 그리고 복병마 좋을 때 뭐 단순히 두 개잖아요. 자 근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 좋아. 불안하지 않아요. 자 근데 왜 잡았어? 복병이 좋기 때문에.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워낙 좋고 딱 뛸 수 있는 조건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예 안 팔리는 복병을 놓고 이제 때릴 메인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 인기 1위 캡틴 PK하고 들어와도 무조건 20배 이상 넘어가죠. 뭐 때에 따라서는 30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요즘에 배당판이 워낙 막 자주우지 돼가지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최소 20배는 캡틴 PK하고 들어와도 20배다. 만약에 캡틴 PK가 아니고 벌교 베리타스나 섀도우 헌터하고 들어오면 뭐 3, 40배 그냥 올라가는 배당이죠. 자, 그 정도의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경주. 여기는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붙어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도 몇 개 있었고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도 있었는데 요 근래 경마의 트렌드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기마 필들 깜빡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대상 경주도 있고 하지만 금요일 경마도 좀 복병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토요 경마도 복병마 필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화요일에 서울에 주로 정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주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장에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